전설야담, 자객에게 주목으로 맞선 임금, 흐지부지 단호오온. 복면을 쓴 괴한이 달 밝은 밤중에 궁궐 담장을 몰래 넘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몸을 숨겨가며 왕이 잠자는 침소로 다가간 다음 문 앞을 지키고선 내시를 칼등으로 내리쳐 기절시키고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습적으로 이불 한가운데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칼은 의외로 쉽게 이불을 뚫었고 당연히 들려야 할 비명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당황한 자객이 이불을 걷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돌돌 마른 진뭉치였습니다. 그때 방문 옆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천연덕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자객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임금이었기에 자객은 칼을 바로잡고 달려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임금은 날렵하게 칼날을 피하면서 자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 주먹을 잽싸게 피하면서 대받아친 주먹과 같았습니다. 자객은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려 했지만 연이어 날아온 임금의 거센 발길질에 다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직후 심전에서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내시들이 자객을 붙잡아 나갔습니다. 왕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자객은 엉망이 된 얼굴로 옥에 갇혔습니다. 고려 제2대 국왕 혜종이 한밤에 겪은 이 일은 누군가 사주한 국왕 암살 미수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객을 신문하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컸지만 오인일인지 혜종은 조사를 명하지 않았고 자객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흐지부지의 오온은 숨기며 감추는 것이란 뜻을 지닌 한자어 휘지디디입니다. 어떤 일을 감추고자 우물쭈물 넘겨버리려는 것을 휘지비지라고 했으나 흐지부지로 말소리가 바뀌면서 끝을 분명히 맺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넘겨버리는 모양을 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혜종은 왜 자신을 시해하려 한 자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탄생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후 삼국시대에 왕건이 나주를 점령한 뒤 한 시냇가를 지날 때의 일입니다. 마침 그곳에서 오씨 처녀가 빨래하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그녀 뒤에 오색무지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어 신비로운 그 모습을 본 왕건은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 오씨에게 다가가서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오씨는 그 지역 아무개의 딸이라고 답했습니다. 왕건은 오씨를 마음에 들어하며 그날 밤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육체 관계를 가졌는데 왕건은 절정의 순간 자신의 약물을 꺼내 질배사정했습니다. 미천한 신분 여인에게 임신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건의 됨됨이를 보고 큰 인물로 생각한 오씨는 돗자리에 있는 정액을 손으로 쓸어 모아 자신의 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아이가 왕무인데 정사 고려사에 기록된 이 일은 한 가지를 명확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무의 권위에 대한 의도적 조작입니다. 왕건이나 오씨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지배사정은 임신이 어려움을 감안하면 혜정이 된 왕무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혜종은 정통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었으니까요. 혜종은 왕건의 29명 아내들이 낳은 자식 중 장남이고 고려 역대 왕 중 유일하게 후삼국시대 태봉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건은 왕무를 후계자로 삼은 후 한 번도 뜻을 바꾼 적이 없었으며 강인한 무골 체질인 왕무는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장화홍후 오씨는 뱃속으로 용이 들어오는 꿈을 꾼 뒤 왕무를 잉태했고 왕무는 어린 시절 늘 잠자기 전에 물을 떠다 놓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왕건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용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건이 낳은 배다른 자식들이 왕이 된 해종을 시기에 망측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돗자리에 묻은 걸 주워 거기에 넣어서 낳았다네. 그래서 주름살이 많은가 봐.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것대로 믿고 수군거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왕무의 얼굴은 돗자리처럼 자글자글하게 주름살이 적기에 주름대왕 혹은 주름살 임금이라는 별명으로 놀림감이 됐습니다. 심지어 왕골로 만든 꽃돗자리를 왕골자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종이 모욕을 당한 배경에는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을 배경으로 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미약한 외가 가문이 있습니다. 중앙 왕권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역 세력의 반발은 큰 위협이므로 국왕일지라도 호족을 함부로 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걸 아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마다 외가를 등에 업은 채 해종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호시탐탐 왕권을 노렸습니다. 앞서 암살 시도도 그런 일환에서 행해진 음모였기에 해종은 차마 파헤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복동생 왕녀, 외척왕식념, 야심품은 장인 왕규가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해종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자객에 대한 처벌이 없자 역모를 꾀하는 세력들이 계속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해종은 운 좋게 칼날을 피했지만 정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종은 쇠를 구부릴 정도로 힘이 좋았고 전쟁터에서 사나운 기세를 과시했지만 심성은 여리고 착한 군주였습니다.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 육체 건강이 나빠졌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롭고 예민해지더니 급기야 병석에 누웠고 재위 3년 만인 945년 3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해종의 휘, 쿠셀무자는 고려시대 내내 피휘됐습니다. 피휘란 국왕 이름과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을 이르는 말입니다. 존중 대상의 이름을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많이 쓴 물건처럼 낡아져 그 영혼에게 해로움을 끼치므로 피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해종은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고려시대의 한자어 구셀무자는 범호자로 대체됐습니다. 무신은 호신으로 불렸고 모든 관리를 지칭하는 문무양반은 문호양반, 무관직을 가리키는 무반은 호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서 문무왕은 문호왕으로 개명당했습니다. 쿠셀무자에 대한 피위는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된 무신정변 이후 서서히 허물어지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대체어범 호자를 사용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조선에서도 군사일을 맡아보던 관리 무반을 호반으로 호칭했습니다. 무골이었던 해종의 그림자가 500년 넘게 이어진 셈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